범국가적인 측면에서 관성이라는 육신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십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관성의 입장에서 합이 되는 육신들을 살펴보면 양일간은 식신 정관합, 겁재 평관합, 음일간은 비견 정관합, 상관 평관합 이러한 합이 있습니다. 합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극의 개념에서 합이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편법을 쓰다, 편한 길을 선택하다, 연대하다 등의 해석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개념에서의 합이란 마음이 통해서 뭔가 시작하다, 내 이익을 위해 화합과 통합을 해나가다, 운에서 천간합이 되면 뽀뽀할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다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길신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식신정관합은 조직으로부터 내 식신을 반영구적으로 보존을 받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즉, 나 여기 취직하는데 임원까지 시켜도 라는 자신의 능력과 먹을거리를 보존해 달라는 거죠. 길신끼리의 합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식정관 합된 부부는 다른 부부들보다 사이가 좋은 이유가 딱 이러한 모습. 오빠야, 고르고 고른 놈이 니다. 끝까지 내 책임 져줘야 한다. 나도 잘할게. 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이런 식정관 합도 언젠가는 후회합니다. 언제? 비견대운. 물론 늙어서 오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다른 지장간에도 식정관 합을 하고 있다면 더 멋진 남정네를 바라보니 그때 잠깐 남편에 대한 후회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길신끼리의 합인 비견정관 합이란 조직에서 직무대행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남편 역할을 부인이 하고 있고 부인 역할을 다른 부인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흉신끼리의 합이 있습니다. 겁재 평관 합이란 우선 겁재라는 것은 나쁜 흉신이 아니라 자유로운 흉신입니다. 모두 겁재가 정제를 극하니 나쁘다고만 하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박차고 자유롭게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육신이 바로 겁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년간 공무원 시험 쎄 빠지게 준비해서 경쟁에서 이겨 겨우 합격하더라도, 또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쉽게 뭔가에 꽂히게 되면 바로 공무원도 그만둘 수 있는 육신이 바로 겁재입니다. 그래서 시주에 있는 이 시간에 떠있는 겁재와 상관이 있으면 아주 자유로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겁재는 남편 더 이상 네 뒷바라지 안 할 거야. 잘 있어 하면 나가고, 상관은 싸대기 갈기고 나갑니다. 굳이 안 때리고 나가도 되는데 상관은 일단 때리고 나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부인이 시간에 상관이 있으면 가끔 때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자주 때리는데 얘. 네,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상관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기에 그분들이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서 맞았으니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자유로운 겁재가 평관과 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를 위해 자유가 있는 그곳으로 뛰어듭니다. 즉, 미혼의 남녀라면 멋진 이성이 눈에 보여 기존의 이성과 결별을 합니다. 기혼의 남녀라면 멋진 이성이 눈에 보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이혼하고 다시 재혼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어머, 7번째 남편? 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상관합살.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약육강식의 세계이니 강자한테 붙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매수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 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 강력한 나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자 라는 느낌이랄까요. 만약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인이나 공공질서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법을 심판하는 검사나 판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을 내릴 때 권력이 무서워서, 총칼을 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결국 평관에 굴복해야 할까요? 여기서 판사의 팔자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판사라는 직업은 정관보다는 평관 구조를 많이 가졌습니다. 정관으로 재생관한다면 엘리트 단계를 밟는다는 것인데, 하지만 판사라는 직업만 놓고 본다면 평관이라는 구조를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생 또는 전생에 재생살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재생살이란 편재라는 산전수전의 삶을 다 겪은 후 여러 인생 속에서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결과가 평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제로 재생살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조직만을 책임진다는 것이고, 편재는 전체를 바라본다는 거죠. 즉, 국가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가정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희생정신을 담보로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령이 평관이 되어선 곤란합니다. 원령 자체가 큰 비중을 두기에 진술충미 원령이 아닌 생지나 왕지로 된 원령 평관은 사람을 완전 순둥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불편한 환경에서 자랐고 힘든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랐으니 사람을 아주 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평관이 있는데 식상이 왕해버려도 자신의 생활 패턴에서 조금만 불편 상황이 나오면 짜증내기 바쁩니다. 편재 평관의 재생살이 된 천간 평관이야말로 부모를 생각하고 조직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십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육신 자체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언제나 존재했던 국가이자 조직이며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 관성이 국민과 가정의 안정을 지켜주지 못하고 권력과 폭력으로 강자가 약자를 눌러버리는 것 또한 관성의 역할입니다. 탐진치라는 인간의 본성에 입각한 관성이라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 관성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관이라는 육신이 있고, 이 상관 또한 마음대로 불만을 품어 사회적 제도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정인이라는 육신이 존재합니다. 명리에서 오행과 육신을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상생상극이라는 서로의 견제 속에서 문명은 발전해왔고 인간 사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관성이라는 육신 중에 치우칠 편자를 가진 평관이라는 육신이 있습니다. 개인의 팔자에서 연지나 월지의 평관을 가졌다는 것은 전생부터 이어져 와 현생까지 부여받은 이 평관의 불편한 환경, 이 속에서 삶을 꾸려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여받은 환경이 가시밭길 같은 느낌이고 게다가 많은 책임을 짊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빡센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일까요? 환경미화원, 생명수당이 붙는 직업, 그리고 간호사, 의사, 경찰, 군인, 검사, 판사 등이 대표적인 평관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현직 판사가 있습니다. 전생에도 현생에도 평관을 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간이라면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판사님은 전생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누군가를 궁지로 몰았나 봅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평생 주인공을 미워하며 산 대가로 현생에는 판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음 생에 자녀로 태어나면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이 자녀분은 어릴 때부터 자폐성 장애를 가졌습니다. 주인공은 영적 성장을 위해 멋진 인생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녀를 위해 이 판사님은 아들과 함께 20년간 꾸준히 등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등산하기도 힘든데 사랑이라는 힘으로, 아니 사랑이라는 것을 스스로 배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마치 우리 애가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커서 뭐가 되려는지 게임만 해요. 라고 아우성되는 부모님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네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만약 내가 이런 인생 스토리를 지금 선택하라고 한다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저하고 계시다면 아직 사랑을 더 배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 인간은 악이라는 감목으로 태어났고 경금이라는 어른이 되어 또한 자녀라는 감목에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금극목이라고 하고, 금극목이라는 상극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유는 단 하나, 세대 간의 소통, 아이는 어른에게 배우고 어른 또한 아이를 통해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며 인생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러 인연들과 함께 연월이라는 시공간 속에 일시라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연들이 곧 소통의 인자이고 이 소통을 통해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사랑을 하지 않으면 형충파해가 주어진다는 것을 명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평관이라는 환경은 결코 없어지지도 피해가지도 못합니다. 적어도 사랑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엔 어떠한 계운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랑을 배우라고 하늘은 우리에게 준 숙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죠.